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플러스 글로벌 히토리오 앤 전략자원 생산기업 ETF, 종목 코드 415920이죠. 이 ETF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그 배경을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핵심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연결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공급망 이슈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ETF는 뭘 담고 있는지, 또 투자할 때 뭘 고려해야 하는지까지 이 자료들 속 정보들을 좀 잘 엮어서 큰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ETF가 주목받은 그 가장 큰 이유, 역시 그 공급 쪽 문제겠죠. 자료들을 보니까 중국의 히토리오 통제 강화 움직임, 그리고 또 미얀마 쪽 이슈가 좀 눈에 띄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 통제가 좀 역설적으로요. 중국 외에 다른 생산 기업들의 가치를 더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들 중요성이 커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특히 그 미얀마가 환경 문제를 들어서 2025년 말 채굴 금지를 시사한 거, 이게 좀 큰데요.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뷴 같은 중히토류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중히토리오. 아, 그게 중요하군요. 네, 이 중히토류가 고온에서도 자성을 잘 유지해야 하는, 예를 들면 전기차 모터나 풍력 터빈의 고성능 연구자석에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공급은 좀 불안한데 그럼 수요 쪽은 어떤가요? 첨단 산업 쪽 수요가 아주 탄탄하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AI 서버 냉각 시스템이라던가 로보, 풍력 발전 터빈,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연구 자석, 그러니까 모터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급은 약간 불안정해 보이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춰보려고 그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있잖아요. 리쇼링 투자나 대형 계약 같은 소식도 있었고요. MP 머티리얼스 사례가 좀 인상 깊었어요. 미 국방부랑 파트너십 맺고 또 애플이랑 공급 협력하고 이런 거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기업의 계약 이걸 넘어서 미국 내에서 히토류를 좀 자립하려는 어떤 지정학적인 큰 그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신호 이렇게도 읽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전략하고 다 맞물려 돌아가는 움직임들이죠. 결국에는 이런 공급 불안, 또 견조한 수요,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이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주가나 지수가 오르고 이 ETF 역시 7월 특정 주간에는 레버리지 빼고 주간 수익률 1위 했었잖아요. 이렇게 강한 성과를 보인 겁니다. 아,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ETF 수익률이 좋았다 이 말씀이신데 그럼 실제로 이 ETF는 어떤 자산들을 담고 있길래 이런 시장 움직임을 잘 따라가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2025년 5월 30일 기준으로 좀 보면요. 가장 큰 비중은 베네케 해외 히토류 ETF인 REMX예요. 한 28% 정도 됩니다. 이 REMX를 담고 있어서 기초지수, 그러니까 MVS 글로벌 히토리 전력금속 지수죠. 이걸 추종하는 데는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다만 ETF 안에 또 다른 ETF를 담는 구조라서요. 이 REMX 자체의 운용 보수 같은 간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 비용이 더 들 수 있군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중국 북방히토, 엘버말, 라이너스, SQM, MP 머티리얼스 같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이 ETF는 환해지를 안 하거든요. 아, 화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변동이 여러분의 최종 원화 수익률에 그대로 다 반영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공급망 재편 움직임 관련해서 최근 뉴스들 보니까 MP 머티리얼스 말고도 호주의 라이너스 같은 기업들이 생산 능력 늘리려고 증자도 하고 이런다면서요. 실제로 움직임이 되게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또 리튬 가격은 잠깐 반등하긴 했는데 이게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S&P 글로벌 같은 데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고요. 전망이 계속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처럼 어떤 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격 하방을 좀 지지해준다. 이럴 때는 엘버말, SQM, 라이너스, MP 머티리얼스 같은 핵심 보유 종목들의 움직임이 ETF 성과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REMX ETF도 올해 들어서 9월 5일 기준
50% 넘게 상승했죠. 오, 많이 올랐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도 명확히 발화합니다. 히토류나 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 자체의 변동성, 이게 매우 크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변동성. 또 지금은 호재로 작용하는 중국의 규제 강화가 반대로 수출을 늘리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순식간에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거래하실 때는 ETF의 시장 가격이랑 실제 순자산 가치 NAV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는 괴리율 문제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추정순 자산 가치 INAV라고 하죠, 이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INAV요? 네, ETF의 실시간 내재 가치에 가까운 이 INAV를 보셔야 현재 시장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별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처럼 전기차, AI, 친환경 에너지 쪽 수요는 계속 견조하고 중국의 공급 통제나 미얀마 변수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그림입니다. 네. 둘째,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미국이랑 유럽의 리쇼어링 투자가 더 빨라지고 대형 구매 계약 같은 게 늘어나면서 히토류나 관련 전략자원 산업 전체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경우겠죠. 레벨업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3번째,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이 예상외로 수출을 늘리거나 규제를 풀어버리고 동시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첨단 산업 수요까지 꺾이는 경우. 이러면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불거질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히토류 전략자원 ETF의 최근 강세는 지정학적인 공급망 변화, 또 강력한 미래산업 수요, 그리고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 이런 큰 흐름들이 딱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워낙 변화가 빠른 부분이니까요. 관련 뉴스 흐름을 계속 주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히토류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공급망 의존성 문제나 지정학적 긴장이 과연 히토류에만 국한될까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 니켈, 코발트 같은 다른 핵심 광물로 이런 압력이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지, 또 앞으로 전략 자원이라는 것의 범위는 어떻게 더 넓어지고 또 어떤 자원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